상표법 쪽지시험 11회입니다. 쪽지시험 총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6회로. 우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11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빠르게 가겠습니다. 1번 90조는 등록상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사용상표에 관한 규정이고 사용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에는 일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죠. 90조는 갑의 등록상표 기준이 아니라 을의 사용상표가 자유사용 영역인지를 보는 거야. 결합상표 일부에도 적용될 수 있죠. 왜? 90조는 33조와 달리 만으로 이런 거 없잖아. 다 되죠? 2번 90조 사망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을 너가 90조 1항 1호 입증하고 갑 내가 90조 사망 입증해야 되죠. 따라서 을 너는 너의 상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쁜 놈이다 라고 갑이 입증하는 거죠.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거죠. 선사용권이랑 반대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3번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 보사방표 틀렸죠? 상관사로 바뀌었어. 상관사. 4번 90조 1항 1호는 그 사용자가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상관사 세 가지 유형으로 기기적으로 나와서 첫 번째 온리상호, 두 번째 상호이면서 상표, 세 번째 온리상표. 상관사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상표라도 돼요. 온리상표만 아니면 돼. 4번 했고 5번 90조 사망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써서 널리 알려져? 틀렸죠? 톨토이즈 거부표 판례 동일 사용 필요설 불효설 분료설 됐죠? 6번 90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품질을 보사방표 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에 대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지? 만으로 빠져. 만으로. 90조는 만으로 다 없어. 33조는 1항 1, 2, 3, 4, 5, 6, 7 중에서 2호 없고 7호 없죠. 2호는 만 없잖아. 7호도 만 없어. 나머지 1, 3, 4, 5, 6은 다 만으로 있죠. 8번 90조 1항 3호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적용되기 위해서 등록상표가 반드시 입체상표로 등록되어야 해. 이거 90조 1항 3호의 취지죠. 등록상표가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권리 범위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명문의 규정상 등록상표가 입체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9번 90조 사망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란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등록상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이다 볼 수 없다. 다 좋은데 뭐가 틀렸어? 부정한 목적 어디서 나와? 13호, 14호에서 나와. 34조 1항 13호, 14호.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부정경쟁의 목적. 부정한 목적이 부정경쟁의 목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틀렸다. 10번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도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그 지정상품에서 사식치, 뭔 말입니까? 등록 전 사식치지? 등록 전 사식치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조 1항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사식치하면 그게 등록 전 사식치든 등록 후 사식치든 90조 1항 2호 적용 안 되지. 따라서 독점권 미치는 거죠.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11번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이건 뭔 말이에요? 등록 후 사식치지. 등록 후 사식치. 그렇게 읽혀요? 등록상표 구성중. 뒤에 나온다. 식별력 취득이 등록 후에 이루어졌다. 등록 후 사식치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90조 1항 2호가 적용된다? 자유사용된다? 안 돼. 사식치 하면 등록 전이든 등록 후든 자유사용 안 돼. 되셨죠? 틀렸고. 12번 90조 1항 2호 식별력 4호 식별력이죠? 2호는 보통 명칭 성질 표시 4호는 관용 표장 현지명 이렇게 있어. 얘네들은 33조 1항 각호에 식별력 없는 상표를 제한이야 예시야? 예시죠? 예시 열거적으로 규정한 거야. 그래서 33조 1항 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명문의 규정 없지만 자유사용 가능하죠? 라는 게 확대 적용 판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기출지문
첫 번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사방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등록된 후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가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화가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가? 뭐 분쟁이 터진 셋 중 하나거든.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등록을 받았는데 얘가 차고 등록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을이 A를 사용하니까 갑이 을한테 뭐 침해 금지, 뭐 손해배상, 뭐 권리범용 심판 이런 거 청구했다라고 할게요. 식별력이 있어. 식별력이 있어. 근데 등록 후 보통 명칭화가 된 거야. 등록 후. 그럼 이것도 보통 명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90조 1항 2호에 따라 자유사용이 될까? 이 인원이잖아. 9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자, 볼게요. 침해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판단하죠. 종결시 기준. 그렇죠? 권리범용 심판은 심결시 기준 판단해. 손배청은 침해시 기준인데 아이 보통 명칭 언제 하라고 했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그랬죠. 이거 변태 같은 거 하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어쨌든 이거 다 등록 후 사정이죠. 등록 후 사정이잖아. 따라서 등록 전에 보통 명칭이 아니어도 등록 후 식별력 사용하면 자유사용 되는 거야. 됐어요? 차고 등록만 자유사용이 되는 게 아니야. 식별력 없잖아? 그 식별력 없게 된 시점부터는 자유사용 다 되는 거야. 식별력 없는데 자유사용 돼야지. 설령 무효가 안 됐어도 자유사용 되는 거야. 귀찮잖아, 무효심판 청구하기. 그래서 있는 조문 아니야. 자유사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등록 전이든 등록 후든 상관없어. 식별력 상실하면 자유사용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90조 1항 2호 자유사용 되는 거다. 두 번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이토의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90조 1항 5호죠. 기능성 이론. 세 번째, 33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사방표한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다. 이건 뭐죠? 등록 전 사식체 한 거지. 등록 전 사식체 했으면 효력 미치지 않아요? 효력 미치죠? 등록 전 사식체에도 독점권 인정된다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등록 전 사식체에도 독점권 인정되는 거야. 효력 미치는 거야. 자유사용 안 돼. 자,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등록 전, 등록 후 다 상관없어. 식별력 있으면, 즉 사식취 했다라고 하면 자유사용 더 이상 안 돼. 등록 전, 등록 후 상관없어. 식별력 없잖아? 자유사용 다 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번. 92조 1항에 따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표권 행사하기 위해서 저작권자 동의 아니죠. 전용권의 제한이지 금지권의 제한은 아니다. 넘어가고 사용권 보겠습니다. 1번 99조 1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부정정적 목적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90조 3항과 99조는 입증 책임이 반대로 돼 있어. 부정경제 목적에 대해서. 2번 99조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 전 사용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요건이 아니잖아. 99조 2항은 특출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3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혼동 방지 표시 청구권을 가진다. 자, 일단 컨셉은 그거야. 우리를 위해서 혼동 방지 표시 청구하는 게 맞아. 근데 99조 2항은 불쌍하잖아. 얘한테 하지 마 이거예요. 영세상인. 4번 99조 1항 2항에 따른 선사용권 지위 승계한 자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컨셉이 지위 승계한 자 되는 거야.
아이 근데 99조 2항은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인데 어떻게 승계하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죠. 승계에 빠진다라고 했고. 틀렸네. 상표권 이전 공유 보겠습니다. 1번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은 이게 되지. 왜?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급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상표법은 목적물 인도 의무라는 주된급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안 돼. 2번 심지어 등록 청구권자가 실제 사용해서 주지상표가 돼도 소멸시효 주장하는 게 제한되는 건 아니야. 물론 주지상표가 되면 상표법상 보호는 해줘.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지만 소멸시효랑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3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민법상 공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맞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상표권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그 지분 비율로 나머지 공유자한테 기속되죠? 이거 민법 내용이잖아. 그죠? 4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전원이 심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 포인트가 뭐야?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고필공, 구효필적 공동심판. 상표권 소멸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 다 다음날 소멸하는 거야. 딱 하나만 빼고. 딱 하나가 뭐야? 전환 등록되는 날 소멸하는 거죠. 이거 빼고 다 다음날 소멸하는 거야. 1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소멸한다고요. 다음날. 2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 1 괄호 열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 종결 등기로부터 6개월 맞죠? 뭐야 그 다음에? 당연히 빠른 날이야. 맥스 6개월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빠른 날 이하 같다까지 상표권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청산 종결 등기 1 언제?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빠른 날 다음날 소멸하는 거죠. 침해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본다. 이게 뭐죠? 108조 1항 2호죠. 간접 침해. 여기서 이때 교부 판매의 대상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상표를 표시한 물건이다라는 물건. 그래서 아까 누군가한테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군가한테 상표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직접 침해도 아니고 간접 침해도 아니라 그랬어. 그렇죠? 누군가한테 상표 사용 허락하는 행위를 갖다가 108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교부 판매로 보지 않아요. 2번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받은 자가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침해를 주장받은 자가 수개의 아니구나. 빨리 읽어도 되겠다. 죄송합니다. 상상적 경합인 줄 알았어. 이거 아니네.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수개의 표장을 개별적으로 각각 상표 등록받고 개별적인 표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된 표장이 자타 상표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을 가지게 되고 다른 상표권자가 조합된 표장 전체 형태의 사용에 대한 침해를 묻는 경우라면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각각 상표권에 기초한 사용권에 대해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죠. 89조 본문은 동일성 범위란 말이야. 동일성 범위. 그렇죠? 동일성을 벗어나게 돼 이거는. 3번 상표권 침해란 고의과실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지정상표과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침해는 고의과실 요건으로 안 해. 무과실이어도 침해는 침해인 거야. 무과실이어도 야 쓰지마 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4번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침해시 기준 맞죠? 근데 잘 봐야 돼.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시가 맞는데 이상한 거 하나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요. 90조 1항 2호 소송의 보통 명칭은 사실심 변론 정규시라고 이상한 판례가 있고 둘 다 출제되고 있어요.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기출 풀 건데 그거 계속 나올 거야. 네,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복습 가능하시면 특허법 128조 좀 복습해 봅시다. 특허법 128조 복습해 오시면 다음 주에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